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홍희진입니다. 고등학생 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정말 축하드려요. 그동안 자라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쵸? 예쁘고 멋있고 건강하게 잘 자라셨죠? 이제 3년간은 조금 고생스러울 거예요. 다들 근데 각오는 되어 있으시죠? 그쵸? 이제 열심히 하셔야 될 때고요. 목표 세우시고 그리고 계획도 세워서 한 발 한 발 나아가시면 됩니다. 저랑 차근차근 함께 보자고요. 통합과학 첫 번째 시간, 과학의 기본량입니다. 1단원은 과학의 기초라는 단원이고요. 말 그대로 과학의 기초를 배우는 단원입니다. 그 중에 과학의 기본량 가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과학의 기본량 무엇이 있냐 딱딱딱딱 해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외우면 돼요, 사실. 근데 그 전에 하나 시간과 공간 개념 요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사람들이 생활을 하면서 옛날 사람들이 생활을 하면서 뭐 정말 옛날에는 뭐 이제 농사 짓고 막 사냥하고 이러고 살았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지적 호기심이 생기죠. 그리고 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싶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점점 뭔가를 이제 측정을 합니다. 네, 측정을 하기 시작을 해요. 시간의 개념도 좀 잡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미터라고 정의를 좀 해볼까? 뭐 이런 것도 이제 정하고 센티미터, 뭐 광년, 파색 이런 이제 단위들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크게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정말 작은 미시세계. 미시세계는 과학이 발전하면서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세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원래는 그러니까 뭐부터 살펴본 거냐면 거시세계부터 이제 살펴보는 거죠. 살펴봤죠. 옛날 사람들이. 예를 들면은 그냥 뭐 나무 아니면은 저희 집 강아지 있거든요. 강아지 뭐 이런 것들을 다룹니다. 그러다가 점점 미시세계 쪽으로 이제 과학이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미시세계는 이런 거예요. 원자, 분자 이런 거 있지. 맞아. 이런 거를 공부하는 세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미시세계는 그냥 쬐끄만 거고 거시세계는 큰 거구나. 이렇게 우선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또 하면은 질문 중에 굉장히 많은 게 그럼 기준이 뭔데요? 라고 이제 물어봐요. 기준이 뭔데요? 근데 있잖아, 여러분, 기준이 딱 정해져 있진 않아요,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세포를 거시세계로 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미시세계로 구분하기도 그래 해요. 그러면 그럼 기준이 없잖아요. 여러분 교과서에 그리고 여러분 학교 선생님 말씀하시는 대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그걸 물어보진 않아요. 자,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미시와 거시를 나눌 수 있니? 이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물어볼 거예요. 원자랑 나무. 뭐가 미시야? 원자요. 뭐가 거시야? 그렇지, 나무요. 그러니까 크고 작음을 서로 비교할 줄만 아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거시세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 텐데 아까 그 세포는 그 중간 좀 애매하다고 그랬지? 그래서 중간 정도 좀 그려볼게. 예를 들어 세포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뭐냐면 적혈구거든요. 빨간색으로 할 걸. 자, 적혈구가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점점 큰 세계로 가볼게요. 저희 집 강아지 있거든요. 강아지. 짠. 우리 집 순두 그리는 거야. 요즘 털 쪄가지고 엄청 복실복실해. 냥냥냥. 엄청 그냥 사람 좋아하는 강아지인데 이렇게 못생기지 않았는데. 자, 어찌됐든 간에 지금 뭐 동물 뭐 아니면 나무 등등등등 이런 거 조금 커졌죠, 사이즈가. 그치. 그 다음에는 이제 뭐냐면은 뭐 천체, 뭐 태양계 이런 거 있지. 아니면은 뭐 은하 이런 거, 뭐 천체 이렇게 그릴까요? 막 별도 있고 이렇게 큰 세계로 이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미시세계 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뭐가 있을까요? 엄청 작은 원자요. 맞아요. 뭐 그 다음에 뭐 전자요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미시세계와 거시세계의 의미를 그냥 여기다 다시 한번 적어봤고요.
이제 저랑 뭐를 한번 해보실 거냐? 얘네들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렇다면은 얘네들이 시간과 공간의 개념으로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할 텐데요. 그 범위를 한번 측정해 볼게요. 요거 생각하면 사실 편하거든. 왜 강아지, 우리 집 강아지라고 그랬잖아. 요즘 강아지 한 20년 산대. 그래서 그냥 20년이라고 할게요. 20년. 얘는 20년 정도 사는 친구예요. 괜찮지? 자, 그 다음에 얘 길이가 우리 집 강아지 좀 커. 말티즈인데 5.4kg인가? 네. 그래서 길이를 재보진 않았는데 하여튼 확실한 건 한 0.5는 넘을 것 같아. 0.6m? 0.5m 될래나? 자, 여하튼 간에 집에 와서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스튜디오라서 옆에 강아지가 없어요. 자, 이런 지금 개념이 이 강아지와 관련된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근데 위에 있는 20년은 시간의 개념이고요. 밑에 있는 미터는요, 바로 뭐예요? 길이의 개념이잖아요. 즉, 공간의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를 이야기를 하냐면은 규모라는 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규모는 뭐냐? 시간 규모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공간 규모도 있어요. 자, 그래서 시간 규모. 자, 그 다음에 공간 규모도 있어요. 자, 보십시오. 이제 먼저 공간 규모 먼저 갈까요? 지금 얘가 0.6m라는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럼 이거보다 더 작은 이 지금 세포였잖아요. 얘는 얼마냐면 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미터 정도예요. 그러니까 되게 많이 작아졌죠. 그 범위가 좁아진 거예요. 얘를 보기 위해서는 현미경이 필요한 거지. 엄청 작아졌으니까. 그쵸? 자, 그 다음에 원자 같은 경우에는 얼마냐면 260 우리 피코미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피코미터가 얼마냐면은 10의 마이너스 12승 미터예요. 12승이야. 그러니까 되게 많이 작아진 거지. 괜찮니? 자, 그래서 지금 공간의 규모가 미시세계 공간 규모도 있고 거시세계 점점 어떻게 돼? 커지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는 뭐 광년이라는 개념도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파섹, 킬로파섹 등등 큰 이런 범위가 점점 발전하게 된 거죠. 자, 시간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자, 우선 넓은 천체로 가보면은요.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이잖아요. 빅뱅. 그러면 뭐 100억, 100억 년, 200억 년 이렇게 우선 몇억 년 이런 식으로 지금 천체들의 나이가 측정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범위로 넘어가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세포였지? 예, 적혈구. 얘 적혈구는요, 한 121 정도 살거든요. 그럼 강아지보다 조금 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가지는 시간의 그 범위는 더 작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원자가 1회 진동하는데 그 속도는요, 엄청 짧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시간을 측정하는 기준이라고 볼 수 있는 세슘이라는 이 원자가 내보내는 빛의 진동수는 무려 자, 몇 초냐면은요, 좀 길어. 9192 63 근데 이거 안 외워도 돼. 177 0분의 1초입니다. 이만큼 시간 동안 한 번 진동해. 와우. 자, 미시세계와 거시세계를 연결해서 기억하면 조금 더 편하시죠. 미시세계는 점점 작은 세계, 거시세계는 점점 큰 세계에 해당을 하게 될 것인데 시간의 규모도 있고 공간의 규모도 있고 즉 규모라는 건 범위를 이야기합니다. 크기, 범위예요, 범위. 내가 봐봐. 원자를 공부하고 싶은데 지금 이 천체의 범위를 연구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범위가 정해져 있다고. 얘는 요 정도 범위에서
살고 측정이 되고 얘는 요 정도 범위에서 살고 측정이 되고 이런 것을 바로 규모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규모의 개념 잘 정리해 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되는데 여기에서는 바로 그 점점 발전이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 요건 그냥 간단하게 할게요. 점점 이제 과학이 더 발전이 되겠죠. 과거에 비해서 과거는 사실 어디만 측정이 가능했냐면은 진짜 여기만 측정이 가능했어. 정말 과거는 여기 요 상태 요런 거 그냥 눈에 보이는 상태. 그지? 근데 이게 과거에 우리가 과거 사람들이 했던 그 측정이라고 친다면 뭐 물체, 그 물체가 움직이는 거, 그다음에 시간 이런 것들. 근데 이제는 여기까지 점점 넓은 범위, 이제 그리고 점점 작은 범위 이렇게 발전한 거죠. 근데 앞으로는 더 어떻게 되겠어? 더 작은 범위도 이제 더 발전할 수 있게 되겠지. 맞아요. 그리고 점점 큰 범위도 발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점점 큰 범위가 그 제임스 웹 그 우주 망원경이라는 게 있거든요. 얘가 지금 발견되면서 얘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되게 먼 거리에 이런 천체들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점점 측정의 범위가 어떻게 된다? 확장이 되고 있을 것이다. 점점 작은 세계 그리고 점점 큰 세계 이렇게 확장되고 있어요 라고 개념 잡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드디어 기본량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기본량은 그래 암기사항입니다. 기본량은 그냥 우리 생활의 자연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측정하는 값이에요. 필요한 양들이거든. 이게 이런 것을 바로 기본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딱 7가지입니다. 7가지. 우리가 이거는 이제 측정을 하게 되는 값이고요. 7개 갈게요. 외우십시오. 이런 거 할 때는 그냥 1번, 2번, 3번 이렇게 하는 게 편해. 1번이 뭐냐면 시간이에요. 시간 측정하잖아요. 그럼 시간의 지금 기본량의 단위는 뭐냐면요. 바로 초입니다. S. 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 가겠습니다. 잠깐만 이렇게 가면은 칸이 부족할 것 같아서 밑으로 갈게요. 시간이 뭐다? 초. 이게 기본 단위고요. 2번 가겠습니다. 2번은 길이입니다. 길이의 단위는 뭐 센티미터도 있고 킬로미터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국제 단위계라고 SI에서 SI가 국제 단위계거든요. 거기에서 정해진 값이 있어요. 딱 우리 이걸 기준으로 하자. 그 길이의 단위는 바로 미터입니다. 미터는 뭐 안 적어도 되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본량 3번은 바로 질량입니다. 질량은요 킬로그램이에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갈게요. 전류고요. 전류의 단위 여러분 알아? 암페어. 알지? 그치? 안다고 해줘.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온도거든요. 온도는 우리가 섭씨도를 많이 쓰지만 과학에서 얘기하는 그 기본량은 바로 켈빈입니다. 기본량의 단위는 켈빈이라는 이 단위를 사용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광도입니다. 광도. 광도는 바로 칸델라라는 단위를 사용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쉽게 생각하면 빛의 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별 같은 거 얘기하고 뭐 전구 같은 거 얘기하고 할 때 써요. 우리가 근데 직접 다루진 않기 때문에 그냥 칸델라라는 단위가 있어요. 요 정도만 하시면 돼.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물질량입니다. 물질량은 이거는 원자나 분자 같은 이런 조그만 애들이 얼만큼 들어있는지 확인하는 값인데요. 이건 몰이라는 단위를 사용하게 돼요.
MOL 소문자로 적어주시면 돼요. 자, 기본양 7가지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단위를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오늘의 사실 핵심이라고 보실 수 있죠. 자,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꼭 외워주셔야 돼요. 7개입니다. 자,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동안 과학을 배우면서 뭐 시간, 길이, 질량 이런 것만 했냐? 아니지. 여러분 아기 때부터 많이 했던 속력 이런 거 했잖아. 그치? 그다음 넓이도 구해봤고. 그럼 얘네들은 다 뭐냐는 거야. 걔네들은요. 이거를 이용한 유도량이라고 합니다. 유도량은 기본량으로부터 계산한 거예요. 계산해서 우리가 일부러 얻는 수치예요, 수치. 이걸 바로 유도량이라고 이야기하시면 되고요. 유도량의 얘는요,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7가지 조합으로 만들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속력. 속력은 뭐야? 시간분의 그치 뭐야? 거리잖아. 그러면 얘의 단위는 뭐가 되는 거야? 시간의 단위, 그렇지, 세컨드, 그리고 길이의 단위, 거리의 단위, 미터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지. 그 다음 뭐 면적, 넓이, 넓이는요. 가로 곱하기 세로죠. 그쵸? 이거 어떻게 하면 돼? 단위, 제곱미터 이런 거 다 아시잖아. 부피는요. 세제곱미터. 그치?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유도량에 해당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만한 거는 뭐 밀도? 밀도 정도는 알지 않을까요? 밀도는 지금 부피분의 질량이거든요. 봐봐. 내가 이거를 한 이유가 있어. 유도량은 여기 있는 것만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야. 지금 봐봐. 속력이나 뭐 넓이나 부피 같은 거는 다 그 기본량을 이용한 건데 밀도 같은 경우에는 부피가 이미 유도량이야. 그 유도량을 이용해서도 또 유도해도 된다라는 거야. 되니? 그래서 지금 얘는 무엇이다? 단위가 질량의 단위 뭐야? 뭐 킬로그램. 자, 그 다음에 부피의 단위 세제곱미터 이렇게 하는 거지. 얘는 이미 유도된 유도량이야. 그걸 또 유도량에 써도 돼. 또 유도해도 돼. 괜찮니? 네. 이런 것들이 바로 유도량이 되겠습니다. 유도량은 정말 많아요. 다양하니까 의미만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과학의 기본량이고요. 자, 규모, 의미 잘 정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의 핵심 내용은 반복해서 말씀드릴게요. 기본량 7개. 그리고 그 기본량의 단위가 되겠습니다. 기본 단위 꼭 기억해 두세요.